마지막으로 이제 전화 퍼널 스크립트인데, 이때는 이제 네 가지 질문의 판매 종결 스크립트랑 판매 설정자 스크립트랑 판매 종결자 스크립트가 있는데, 이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질문의 판매 종결 스크립트가 어떤 건지. 자, 왜냐하면 보세요. 전화 퍼널은 왜 전화 퍼널을 해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만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막 계약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 정도의 이제, 고가의 제품이라는 거죠. 고가의 서비스. 이건 뭐냐면, 그냥 온라인으로 클릭해서 따라올 금액이 아닌 거야. 단위가 너무 커. 그럼 이거는 어때요? 직접적인 설명을 좀 해줘야 돼요. 이 사람들이 왜 이거를 구매를 해야 하는지. 그래서 전화 퍼널의 고가 제품 서비스의 금액대인 것은 이렇게 좀 전화 퍼널로 돼지 강아지가 또 짖네요. 자, 전화 퍼널의 고가 제품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은 이렇게 조금 고가의 제품들을 내가 개별적으로 제안을 할 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러셀 브런슨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자, 안녕하세요. 저는 러셀입니다. 이렇게 전화로 처음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까 저도 좀 떨리네요. 자, 이 상담은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우선 제가 네 가지 질문을 드릴 거고요. 당신의 답변의 내용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의 의견이 얼마나 일치하는지에 따라서 이 대화의 다음 단계로 계속 이어나갈지 여부가 결정이 될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라고 했을 때, 예, 라는 답을 얻으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규칙을 설정함으로써 대화를 이끌어 나갈 토대를 마련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보니까 너무 좋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찌 보면 영업이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대표님들이 되게 좀 외면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영업이라는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떠나서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익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착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꼭 좀 잘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제 브랜드를 만드는 것 자체는 고객에게 나를 인식시키는 거고, 마케팅을 하는 것 자체는 고객에게 전달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영업은 뭐예요? 결과로 보여지잖아요. 결과. 그래서 우리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이 전달과 영업을 잘해야 돼요. 그죠? 물론 브랜딩을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중요하겠지만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강조를 하는 거고요. 자, 첫 번째 질문에 상대방이 자신의 외부적, 내면적 목표를 설명하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본인의 욕구를 분명하게 드러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의 욕구를 현실에서 이제 실현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게 되고 1년 뒤에 커피숍에서 마주 앉게 되었을 때 당신이 정말 이루어낸 그 발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든 직업적으로든 당신의 삶에서 어떤 행복한 일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오늘 이 결정에서 당신 인생의 정말 최고의 선택이라고 믿는다면 뭐가 그렇게 믿게 만들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뭐 외적 욕구는 이런 것들. 그죠? 뭐 살을 빼고 싶다, 배우자와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 뭐 한 달에 얼마를 벌고 싶다, 멋진 새 집에 살고 싶다, 뭐 이런. 여기에서 또 후속 질문. 본인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와 믿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 뭐 이런 것까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적 욕구를 드러내는 그 말을 할 때는 뭐가 중요해요? 이렇게 존중하고 소속된 부분들, 그리고 목적을 달성하는 것들의 순간을 우리가 캐치하면서 정말 듣기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듣기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루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잘 들어야 그 우리의 외부적인 믿음을 깨트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제안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질문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상대방이 맞닥뜨린 장애물, 방해 요소를 딱 찾아. 그래서 당신이 꿈꾸는 그 멋진 일을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뭐예요? 왜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가로막거나 당신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게 뭐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내가 또 이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통해서 뭘 도울 수 있는지가 또 실타래가 이제 하나씩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실패했던 이유를 이 남 탓이 아니야. 자기 탓에 책임을 묻는 사람을 찾아야 돼. 이게 자꾸 남 탓하는 분들과 이 일을 하면요. 또 결국은 그 결과에 내가 그 탓의 주인공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신에게 책임을 묻는 사람을 찾는 거, 이거 나도 고객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고객이랑 이렇게 관계를 하지 않아요. 돈 준다고 다 하지 않아요. 그 사람과 정말 이게 가능할지, 왜냐면 성공하는 게 좋잖아요. 성공 가능성이 많은 사람과 함께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가려내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나도 사람을 가려야 되잖아요. 그죠? 판매자도.
그다음에 이제 상대방이 가능성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현재 장애물을 넘고 목표를 달성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잠재력 가운데 최대치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나의 어떤 자원들, 인맥들 또는 내 재능이나 기술이 있다면 뭘지. 그래서 무슨 생각이든 떠올리게 하고 계속 생각하게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자꾸 상대방 이게 말하는 사람이 계속 말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 내가 많이 들어야 되는 거죠. 들을 수 있는 그 말을 유도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장애물을 제거하고, 그러니까 막 장애물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를 계속 말하는 것보다는 그게 다 해결된다면 뭐가 가능할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 그렇게 해서 돈을 어떻게 더 많이 벌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끌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는 상대방이 도움을 요청하기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가 돕기를 바래요? 함께 하고 싶어요? 이렇게. 그래서 상대방이 이때는 재촉하지 말고 정말 기다리는 거. 그래서 그렇다라고 대답을 대부분 사람들은 이 과정을 그대로 거친다면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전화 퍼널까지 우리가 구성 요소를 알아봤고요.